최근에 분양권 청약에 당첨돼서 수익 낸 사례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00만 원으로 신축 아파트. 아, 맞아요. 많은 분들이 내가 돈 얼마로 가질 수 있는지도 많이 궁금해 하세요. 지금 표로 정리를 했는데 네. 분양가 4억 5천이고 지금 시세는 한 6억 정도 되고요. 투자금은 이제 계약금 10%니까 4,500만 원. 그리고 여기는 동탄 신도시의 금강 펜트리움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23년 4월에 당첨된 사례입니다. 신혼부부 7년 차에 아이 1명 무주택자 동탄의 청약 성공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동탄에 이제 북동탄, 남동탄에서 좀 우측에 있는 또 새로운 또 신도시로 형성이 되는 곳이고요. 시세보다 조금 많이 저렴했고 해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려서 당첨됐던 곳입니다. 베냐님이 이거는 그러면 구독 스터디에서 추천해드린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베냐님이 분양권 투자반에서 분양권 어떻게 투자하는지도 알려드리는데 지금 베냐님은 청약 유망단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어도 어떤 걸 청약을 넣어야 되는지 그 아파트가 미래에도 유망한지 주변 아파트보다 싼지 내가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매주 이렇게 브리핑을 해주는 그런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터디에서 괜찮다고 추천했던 물건을 수강생분이 지금 당첨받은 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분 상황이 이제 혼인 신고를 하고 이제 올해 7년이 끝나는 시점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 특별연금이 혼인 신고한 지 7년까지만 되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쓰기 위해서 제 수업을 또 들으셨고 이제 당첨이 되신 거죠. 지금 45,000 가구라고 해도 사실 상당히 많은 건데 어떤 건 다 좋은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또 싸게 분양하고 주변 입지를 봤을 때 많이 오를 수 있는 물건을 골라내는 것도 중요하니까 청약 제도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 분석도 같이 할 수 있어야지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맞습니다. 네. 지금 박스 친 부분이 이제 경쟁률인데요. 네네. 특별연금이라는 게 이제 청약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막강한 카드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지금 경쟁률이 한 1.5대 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서울의 청약 단지 평균 경쟁률보다 훨씬 더 낮죠. 그러네요. 1.5대 1이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옵션을 활용해서 받으면 일반 사람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 경쟁을 낮출 수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런 시기까지 잘 마련된다고 하고 여기가 완전히 대장 아파트가 아니라 A급과 비슷하거나 뭐 A급의 입지를 갖춘 B급이라고 하면 그런 입지도 분석하면서 이런 특공 조건까지 활용한다고 하면 당첨 확률을 확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방금 그 표에서 보시면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접수 건수가 없거든요. 다자녀 가구. 네, 그래서 지금 두 자녀인데 신혼부부 특공에서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시면 내년 한 3월쯤에는 제도가 좀 개편될 거니까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빨리 툴 만드시고 이쪽 지금 경쟁률이 가장 없는 다자녀 가구 특공을 준비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동호수는 추첨이기 때문에 15층으로 좋은 층에 됐고요. 한 가지 팁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청약이라고 하면 A타입이 판상형, B타입을 타워형으로 떠올리기 마련인데 네네. 이 단지에서는 B타입도 이제 판상형이었습니다. 아, B타입도 판상형.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당첨도 되고 좋은 동호수까지 타입까지 이제 가져오신 거죠. 자, 아이와 함께 아파트도 선물 받으니까 뭐 가장 뭐 행복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원래 아이 태어나면 돈 들어갈 일밖에 없다고 해서 걱정을 하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바로 시세 차익을 안겨주니까 그렇게 하면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연금은 다른 특별연금에 비해서 물량이 20%로 좀 많거든요. 예전에는 1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정부가 계속 출산이나 이런 부분을 장려하기 위한 어떤 취지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셨거나 예정 중이시라면은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좀 많습니다. 네네. 저는 워낙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이제 어떤 플랜을 나눠봐 드렸는데 우선 신혼부부 플러스 예비 신혼부부라고 하면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신혼부부 특별연금이 있고요. 이제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게 또 별도로 있습니다. 네네. 신혼희망타운은 좀 다른 게 한부모 가정이 됩니다. 이제 자녀만 있고 갈라선 가정이라면 또 가능하고요. 또 다자녀 특공도 이제 앞으로 바뀔 예정이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세 가지 플랜은 사실은 자녀라는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자녀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저는 혼인신고를 늦추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각각의 명의를 두 개로 활용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거든요. 근데 출산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는 또 늦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이 플랜을 가지고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신혼부부 하나의 조건만으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나라에서 주는 거는 무조건 잘 챙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내가 신축 아파트 하는데 어떻게 자금을 마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서 지금 이게 분양가가 4억 5천이었죠. 이 4억 5천 아파트를 여러분들 청약에 당첨되고 나면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청약에 당첨되고 나서 언제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가는지를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아주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입주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3년. 그래서 처음에는 계약금 10%가 온전히 자기 현금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는 뭐 신용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규제가 다 풀렸기 때문에 60% 다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잔금을 치르는데 이 잔금은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고요. 첫 번째는 입주 당시 시점에 전세금과 부족한 내 돈을 합쳐서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세가가 뭐 3억이다 라고 하면 분양가가 4억 5천이니까 부족한 내 돈 한 1억 5천을 충당시키면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입주 당시에 어떤 그 감정가라는 게 나오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6억이라고 하면은 6억에 LTV가 보통 60%니까 3억 6천이면 거기서 또 부족한 돈이 한 1억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여러분들이 작은 계약을 더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계약금을 납입한 시점이 만약에 23년 1월 21일이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10%만 딱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도금은 지금 대출로 다 돼요. 대출 이자 안 내도 되잖아요. 거의 중도금 무이자로. 네. 거의 그 상품 나오니까 대출도 있지만 일단은 이자를 입주할 때까지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장점이고요. 다음 잔금은 입주 시점에 26년 1월 3일 이 입주할 시점에 1월 3월 시점에 나머지 잔금 30%를 하면 되는데, 이때 30%를 내가 또 돈을 마련할 수도 있고, 돈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 또 입주 당시에 전세나 또 입주 당시에 시세가 올랐다고 하면 대출 부분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잔금을 낼 돈이 없으면 바로 또 매도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매기간이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중간에 내가 잔금까지 치르지 않고도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게 10%만 내고 여기서 매도하게 되면 이제 수익이 되게 크게 된 거고, 잔금까지 할 수 있게 되면 분양권 투자에서도 여러 단계에서 다 수익을 낼 수 있고 마지막까지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게 어떻게? 딱 10%만 납부를 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옵션을 갖고 가는 거예요. 옵션을 잔금 때까지. 네, 3년의 기회가 주어지고 가격이 올라준다고 하면 이 중간 단계에서 얼마든지 매도나 가능하고 마지막에도 좋은 옵션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이 분양권 청약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분양권 상태에서는 뭐 재산세나 취등록세까지도 나오지가 않으니까 훨씬 더 가벼운 거죠. 네. 정리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사실은 처음에 적은 투자금이 들고 또 안전마진도 있고, 보통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서 한 4년까지는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큰 장점이 있는 게 청약입니다. 그리고 청약제도가 앞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서 도전해 보시면 여러분도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자, 다음은 제목이 좀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네. 20대 무주택자. 근데 한강뷰 아파트를 갔다. 와, 20대 무주택자. 근데 분양가가 이거 뭐야 이게 1억 5천 원 아니야? 저 점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점이 없더라고요. 점이 없어. 네, 15억입니다. 네. 분양가가 무려 15억. 그래서 받자마자 바로 지금 17억인가요? 네. 23년 8월에 당첨된 지 얼마 안 되신 사람입니다. 그 이제 예비 신혼부부세요. 예비 신혼부부. 근데 아직 전략적으로 혼인신고를 아직 안 하신 상황이고, 네네. 각각의 명의를 먼저 활용하시려고 한 상황이고, 네. 예비 남편분 명의로 그 추첨제로 당첨이 되신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항상 분양가의 10%가 계약금이기 때문에 딱 10%만 넣고 시세 차익 8월인데 10월 2달도 안 돼서 네. 17억. 그러니까 원래 주변 시세에 비해서 그 정도 되는 물건을 매입한 겁니다. 네, 여기는 이제 잠실 맞은편에 있는 그 광진구에 있고요. 네. 한강뷰가 보일 수 있는 동호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강뷰 아파트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도 좀 시세 상승이 할 여력이 있는 곳이고, 이 주변에 또 구축이 많기 때문에 좀 안전마진을 또 갖는 아파트였습니다. 네네. 이분은 이제 추첨제로 됐습니다. 추첨제로. 그리고 경쟁률은 35대 1인데 사실 여기 이 35라는 게 높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안에는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온전한 실경쟁률을 좀 알 수가 없고요. 근데 제가 청약에서 무주택자가 유리하다고 하는 이유가 뒷페이지에 있는데요. 1000세대를 모집한다고 했을 때 500세대가 이제 특별공급을 통해서 아까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이 네. 이런 특별공급을 통해서 500세대를 모집하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500세대를 일반 공급에서 모집을 합니다. 이번에 당첨되신 분은 이제 일반 공급의 추첨제로 되신 부분인데 네. 이분은 광진구잖아요. 근데 네. 85초과였습니다. 그러니까 40평대여서 추첨제 비율이 100%입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의 네. 추첨제가 100%인데 네. 그러면은 이 100% 물량의 우선권을 누구한테 주냐? 라고 봤을 때 맨 하단에 무주택자한테 75%를 먼저 주는 겁니다. 네네. 비추정 대상 지역에서 85제곱미터 지금 초과를 했기 때문에 추첨이 100%고 네. 이 추첨 100% 중에서 무주택자한테 75%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이 표 공부 안 하니까 보기 힘드시죠? 자, 그냥 말씀으로 설명해드리면 85, 그러니까 국민평형 이상이기 때문에 100% 추첨. 그 다음에 이 100% 추첨 중에서도 지금 75%는 무주택자한테 먼저 줘야 된다라고 지금 원칙 돼 있으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은 지금 85제곱미터 이하를 노리는 게 아니라 85제곱미터 초과를 노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가 지금 어찌됐든 1주택자보다는 당첨 우위에 있는 게 확실하고요. 네네. 또 규제 지역이 많이 풀리면서 대부분 비조정 지역이 됐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유리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네. 또 뒤에 페이지를 또 보시면 네. 또 한 가지 팁이 있는데 네. 우리가 청약을 할 때 예치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제 뭐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필요한데 보통 가장 많이 넣는 예치금 구간이 지금 맨 상단에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죠. 34평까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넣는데 네. 아까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넣으려면 최소 600만 원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평형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청약 예치금 이 통장도 더 금액을 늘려놔야 되는데 보통은 그냥 은행에서 청약 통장 들었어 나 가입했어 하면 그냥 30평대 사시겠지라고 해서 이 정도만 여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몰려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는 지금 85제곱미터 이상 102제곱미터 이하 또 할 수 있는 금액 이거를 지금 준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거는 지금 아까 청약 받으신 분인 겁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분께서 지금 1,500을 네. 넣어놨다고 하니까 1,500이면 여기네요, 그죠? 네, 모든 면적. 모든 면적에 할 수 있는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청약 당첨을 이런 전략을 짠 겁니다. 사실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닌데 생각보다 예치금이든 어떤 이런 도전을 또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아까 그 표도 잘 볼 줄 모르니까. 네.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또 도전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꼭 미리 세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약은 가점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니야? 대부분 거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공부를 안 했을 때고 공부를 좀 하게 되면 가점이 높은 것보다 경쟁이 덜한 것을 골라낼 수 있는 그 다음에 당첨이 좀 잘 될 수 있는 그거를 확실히 좀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몰린다는 거 어느 걸 많이 준비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원래는 뭐 국민평형이 가장 인기 좋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강뷰는 사실 40평대가 훨씬 더 빨리 오르고 많이 오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이상 거 노리는 게 훨씬 더 괜찮은 전략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거를 준비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 자, 마지막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이 15억이라는 게 20대에게는 좀 무거운 금액은 사실 맞아요. 무겁죠. 네, 네. 근데 이제 분양권이라는 특징상 몇 가지 엑시트 플랜이 있습니다. 네.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도 되거든요. 네. 이제 1년 후가 되면은 이제 지금 현재 프리미엄도 붙어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도 빠져나올 수도 있고, 네. 근데 혹여라도 정말 입주 시점이 도래하는 분양권을 받는다고 하면은 내가 잔금을 어떻게 치룰 것인가 그런 부분도 미리 생각해 놓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무주택자 G만으로 당첨 기회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치금을 좀 여유있게 불입한다고 하면 이것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이게 한 가지 옵션만 아니라 두 가지 옵션. 그 다음에 좋은 단지를 하면 지금 내가 20대여서 돈이 다 준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엑시트 플랜 ABC도 같이 활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다른 단지를 하더라도 꼭 당첨받는 것만 포커스 하지 마시고 이런 전략도 미리 수립을 하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단지 그게 준비가 되었을 때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하루 만에 2억 버는 부동산 투자 아까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물건이 하루 만에 2억 버는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네. 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자, 이거를 지금 베니아님께서 유망 단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규제 지역이 남은 곳이 이제 4군데거든요. 네. 용산, 서초, 강남, 송파인데 네. 이 지역이 사실은 뭐 대출이나 전매나 세금적으로는 좀 불리하지만 반대로 또 좋은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또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워낙 수요층이 높은 또 잠실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여기도 충분히 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런 송파, 강남, 서초 규제 받는 지역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받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서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분양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원래 여러분들이 반대로 규제가 없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은 규제가 있는 지역에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찾습니다. 왜냐면 규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 여기는 앞으로도 그만큼 유망한 지역이라고 하고 국가에서 찍어준 지역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곳은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곳인데 네네. 사실 아직까지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분양단지들이 예정은 많이 되어 있는데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시작을 하는 단지를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게 보통 그 지역 내에서도 첫 번째 분양하는 단지가 돌이켜 봤을 때 가장 저렴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요. 항상 첫 등장이 가장 저렴하게 분양한 결과였다. 지금까지 결과로서는. 그런데 서울 서초구에서 방배동에서 또 처음 등장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 이 일대도 분양단지가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 지역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모로 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힐스테이트 이편항 세상. 네, 이곳은 2024년 7월에 입주하는 이제 후분양 단지고요. 네네. 이제 입주가 얼마 안 남아서 조만간 이제 분양을 할 겁니다. 네. 하는데 워낙 이곳도 역시나 수요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다만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그 입주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잔금 부분을 어떻게 치룰 것인가.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잔금 계획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단지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다음 유망 청약단지. 네, 이곳은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해 있고요. 네. 이문 아이파크자이라는 곳입니다. 네. 세대수가 무려 4,000세대가량 되기 때문에 네, 4,000세대. 네, 일반 분양 물량도 많을 것이고 네. 또 이 주변이 이제 거의 7,000세대급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분양권 상태에서도 굉장히 거래가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네. 여러모로 좀 관심을 갖는 곳입니다. 자, 어쨌든 대단지가 또 형성될 단지이고 주변까지 한 7,000세대가 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 단지는 서울에서도 앞으로 좀 쉽게 형성되지 못하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부터 뭐 이런 좋은 조건들이 잘 갖춰질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계속 나아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 아이파크 자이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 아닌 곳도 한번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동탄 사례와 조금 비슷한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요. 투자금은 좀 적게 들어가면서 좀 차익은 한 1, 2억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투자금이 적다고 하니까 지금 벌써 반짝반짝 하십니다. 지금. 네. 자, 보겠습니다. 2023년 유망 청약단지 바로 검단 신도시 디에트르 더 에듀. 바로 앞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가 예정되어 있고요. 네네. 또 신도시이기 때문에 주변의 인프라가 또 쾌적해질 것이고 또 2026년 5월이니까 적은 투자금을 갖고 장기간 또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네, 이게 또 입주가 2026년이니까 지금 당첨 받아놓는다고 하면 잔금 기일이 상당히 여유롭고 주변 인프라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은 일단 주부분들이 또 가장 또 선호하는 지역이고 수요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검단에 있는 물건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또 있어요? 네, 오늘 마지막 물건입니다. 여기 내일에 있는 물건이고요. 네. 여기는 판교에 있는 보뜰마을 3단지 휴먼시아인데 네, 판교 기 입주에 있는 아파트고요. 네. 이 아파트가 이제 8세대 정도 나온 상황입니다. 기준가는 25평 기준으로 1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거래가는 한 12억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바로 한 2억 대기 할 수 있는. 지금 8세대지만 그냥 당첨되면 바로
현재 시세보다 2억 저렴하게 분양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2억을 버는 오늘 타이틀 주인공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곳이 조금 일반 청약과 좀 다른 점이 있어서 네. 뒤에 페이지에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1순위로 당첨되는 분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저축 총액이 높은 자, 그러니까 월 10만 원씩 누가 오랫동안 불입을 했느냐가 1순위 조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청약 제도가 이제 바뀌는 게 네. 원래는 이제 미성년자의 청약 통장 납입 인정 기간이 원래 2년이었어요. 네. 그래서 만 17세부터 원래는 부모님들이 청약 통장을 가입하고 월 10만 원씩 불입을 해줬거든요. 네. 근데 이게 5년으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5년으로. 그러면 이제부터는 만 14세부터 세팅을 하면 네. 이제 방금과 같은 청약단지에 당첨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청약 공부를 해두시면 아이들도 지금 원래는 17세부터 준비를 했는데 이제는 14세부터 준비를 해서 무주택 구성원으로 청약하는 이런 부분도 노려봐도 정말 좋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 사주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 불입을 해서 청약을 넣어준다고 하면 최고의 선물이죠, 뭐. 그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부동산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서 또 이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도 일단 무주택자분들은 저는 무조건 원래 청약부터 좀 공부를 하고 책도 보시고 강의를 들어두신 다음에 유망 단지 들어가면서 그냥 한 번씩 그냥 무의미하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못 듣는 분들은 신문이 나오고 공고가 나오더라도 내가 여기를 넣어야 될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런 것도 같이 분석해 주는 것까지 같이 한다고 하면 그러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4,000건 이상 베니아님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아파트 청약에 관심 가지시고 지금 가을에 물량들이 쏟아지니까 또 좋은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우리 또 베니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